하여튼 대통령께서, 대통령께서는 지금 탄핵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와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서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고 한 지가 지금 아직 열흘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지금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서두느냐. 이 중요한 사안을 내실 있게 그렇게 이 탄핵 법정에서 좀 다뤄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좀 나름대로 준비를 좀 충분히 할 수 하는 가운데서 절차가 진행되기를 절대로 시간을 끈다든가 절차를 이렇게 회피한다든가 그러한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머지않은 시기에 이제 다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대통령께서 국민들한테나 언론에 조금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은 오늘 어떤 게 좀 있으셨나요? 뭐 많지만 많겠지만 그런 것을 절차에 따라서 방식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실 기회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변호사님 25일 출석 관련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있지 않다. 알겠습니다. 혹시 변호사 선임계 관련해서도 변호인 선임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 변호인 선임계라는 건요. 일반 논으로 얘기하면 변호인이 될 사람들과 충분히 이제 서로 대화하고 준비하고 하는 가운데 절차 시작하는 날, 법정에 가는 날 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변호인 선임계를 법원에 어디 기관에 내야만 변호인으로서의 대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변호인이 될 사람과 이런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한 과정에서 어떤 절차, 여러 가지 우리 사법 절차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될 때 당일날 법정에서 또 하는 것이 선임계입니다. 혹시 수사기관 출석 요구 관련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네. 변호인단이 입장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그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 뭐라고 언급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아까 헌재가 일단 우선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라도 조금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이 주제가 굉장히 단순히 어떤 사고에 대한 단일한 사건 사고에 대한 재판이 아니다. 대통령이 계엄까지 선포를 할 정도로 얼마나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생각과 또 그 전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런 가운데서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결과까지 이런 거죠. 이게 뭐 약간 굉장히 이건 정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고뇌였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탄핵법정이라고 하는 그 헌법, 정말 우리나라 최고 경륜의 헌법재판관들이 말하자면 심리하고 하는 그 속에서 이런 부분을 놓고 공론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태까지 상황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국가대계, 앞으로도 대통령은 누군가 계속하게 되고 누군가는 계속 국회를 구성하는 상황에서 맨날 이런 식으로 탄핵의 몽둥이를 휘두르기 시작하고 하면 어떤 대통령도 일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헌법재판관들이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는 또 충실하게 대통령으로서 입장을 밝히실 겁니다. 그것이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것이고요. 이거를 무슨 수사기관에서 수사관 앞에서 그 제한된 밀폐된 그 공간에서 무슨 그 수사관 앞에서 수사관이 묻고 거기에 답하는 식으로서 대통령의 이러한 헌법적 권한 행사가 에 대한 어떤 평가, 판단을 한다는 것은 좀 저는 정말
아니다 하는 생각을 대통령이 하시는 듯 합니다. 또 수사라는 건 여러분 좀 아시겠지만 수사기관이 묻는 거에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수사관이 안 물으면 대통령이 그 심중에 있는 그 수많은 국정, 그러니까 결국은 왜 이렇게 비상계엄까지 하게 됐는지 하는 그 부분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정치권에서는 딱 잘라서 그날을 밤에 하루 일을 갖고 내란이네 뭐니 하지만 절대로 대통령이 뭐 그냥 욱하는 마음이 무슨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을 수사기관이 안 물어주면 대통령이 수사기관에서 얘기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수사의 속성, 수사의 구조에 대한 우리 국민적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묻지도 않는데 대통령이 그럼 이 얘기 들어보라고 잘잘잘잘 할 수 있느냐? 아, 그거는 나는 모르겠고 하면 그만인 게 수사입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자기네들이 어떤 수사의 범위라고 생각한 부분에 한해서만 그날 저녁에 병력을 어떻게 이루고 뭘 어떻게 하고 그것만 묻으면 대통령은 답답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러면 탄핵 심판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그래도 논리를 다툰 뒤에 수사.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그렇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핵 재판이 그럼 다 끝나고 하자. 이렇게는 제발 쓰지 말아 주십시오. 탄핵 심판이 끝나야 한다. 절대 저는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탄핵이 우선. 그러니까 이 우선적인 탄핵을 정말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대통령을 반대하는 국민 또 이해하는 국민, 또 뭐 중립적인 국민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개법정에서 공방이 돼야 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변호인과 구성은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기다려 연내.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시기가 어떻다는 얘기는 뭐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열흘이란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는 그 부분도 한 번 더 좀 설명. 그러니까요. 지금 일반 우리가 오늘 뭐 탄핵 심판 소장 접수 통지서를 받고 그거를 뭐 발송 간주, 송달 간주 그렇게 해서 자 일주일 안에 답을 내라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자 일반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탄핵 심판의 경우. 그러면 형사소송법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형사법원에서 어떤 형사사건의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일주일 내에 의견서 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걸 인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 피고인이 이미 자기가 수사도 쭉 받아왔고 또 자기가 기소된 사실을 그 소장 부본 받기 전에도 자기 혐의를 알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이미 수사기관에서부터 방어를 해왔고 또 변호인이 있는 경우는 또 변호인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법원에서 이제 재판하니까 자 소장 보낸다. 법원 판사님은 이제 처음 그걸 보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주일 안에 한번 내봐라. 그러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특히 좀 큰 사건일수록 이미 방어 논리가 있고 자기의 입장 논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벌써 수사 과정에서 준비한 서면이 있고 다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일주일인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경우, 지금 현재 현안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이 나고 지금 열흘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변호인 구성해서 변호인들하고 지금 대통령이 다 자기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입장을 이해시키는데도 지금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변호인들과 함께 앞으로 정말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러한 권한 정지 상태 속에서 이 탄핵 심판을 해 나가기 위한 그러한 팀을 짜고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인데 너 지금 왜 이렇게 변호인 구성이 뭐 이렇게 3일 만에 안 돼, 4일 만에 안 돼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체근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도 그래요. 이거를 내란죄로 단정하는 권한이 수사기관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 최종적인 판단은 물론 법원이지만 수사기관이 거의 뭐 사실상 내란죄로 단정해버리고 내란죄로 지금 뭐 정말 군 지휘부를 모조리 다 저렇게 구속해버리고 하는 상황이 법 절차 이기니까 뭐 그걸 뭐 존중 안 한다면 또 이건 또 뭐라고 또 한 소리를 듣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할 상황이야. 내란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몇 사람의 말로서 이건 내란이야 이렇게 할 거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성급하고 너무 경솔하다 하지 않느냐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제가 또 뭐 경솔하다 하면 또 건방진 얘기고 정말 그러한 견해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제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기자분들, 다른 분들에게 얘기를 해주죠. 내가 지금 일부러 모아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그냥 말씀이 돼요. 자, 탄핵 심판대에 가면 이 비상계엄도 분명히 그 다루는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중요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또 이거 뭐랄까요. 탄핵소추가 통과된 막판의 결정적인 일이 또 이거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비상계엄까지 하게 된 것이 어떤 의미고 어떤 성격이고 이거에 대한 평가. 해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볼 때 이거는 뭐, 자, 국회 탄핵소추관은, 야당 탄핵소추관은 이걸 또 내란 행위를 했다고 할 것이 뻔히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의 그런 심리 진행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언론의 도움을 받아서 뉴스를 통해서 다 지켜보게 될 겁니다. 법정에 다 온 국민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비상계엄 부분에 대해서도 내란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도 내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냐 아니냐는 부분도 거기서 또 어차피 다루어지고 평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기관의 수사 판단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은 그날 비상계엄에서 무슨 말 했고 뭘 했냐는 사실조사는 될지 모르나 이걸 내란이라고 딱 단정해 놓고 꼼짝 말을 하면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는 너무 성급하다. 지금 이 점에서 다른 가치평가를 말씀드리면 제가 제가 내란 선전으로 또 몰 테니까 저는 우리 언론도 그렇고 사법부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차제에 정말 제대로 한번 따져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급하게 한 걸 뭐라고? 적당한 표현이 뭐였어요? 좀 빌립시다. 급하게. 휘몰아치는 이런 거예요. 휘몰아치는데 왜 하여튼 번개불에 공거 붓듯이 이렇게 정말 사람이 정말 그날 행위로 사람이 많은 인명사고가 나고 경찰과 군과 시민 간에 무슨 이 충돌이 이루어져서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어떤 그런 배가 났다면 그 자체로서 그런데 그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최근에 뭘 받냐 안 받냐 총괄 또 어디 나가냐 안 나가냐 그런다. 아니 나가서 그러면 우리 흔히 어떤 사건 수사하듯이 말이죠. 무슨 14시간 조사받으면 대통령이 지금 이 그간에 해온 이 2년 반 동안 국정을 꾸려오면서 느꼈던 그 많은 사항들이 거기서 1%라도 되겠습니까? 1%라도 조서에 담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조서 작성 이렇게 우리 주고받은 말을 문답 형태로 정리한다는 게요. 질문자 수사관의 수준에 따라서는 정말로 참 갈짓자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 수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묻는 거에 대해서 대답해야 되니까 대통령이 딴 얘기해도 그거는 됐고요. 이러면 어떡합니까 대통령이. 그 수사관하고 티격태격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바탕 위에서 대통령이 이 일에 지금 임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며칠 날 출석하냐 마느냐 그거에 대한 답은 지금 제가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출석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좀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긴 호흡으로. 그리고 제대로 해서 정말 이것이 우리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 헌정체계의 중요한 하나의 계기. 정말 이런 걸 하려고 해서 그런지 그건 저도 모릅니다. 대통령의 심중에 그것까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기왕 이래 됐다면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돼야 여러분 우리 기자분들이 앞으로도 언론에서 계속 이제 언론 생활을 하면서 10년 20년 지날 때 우리 사회가 그때 그 일을 계기로 어떠한 뭐라도 역사적 발전에 뭐가 오려면 좀 저는 무슨 사건 사고에 이거 대형 어떤 안전사고가 났다 그 사고에 어떤 그것만을 쫓아가듯이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 우리 기자분들께도 언론의 속성을 한편으로 이해합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보고 하여튼 오늘의 야만은 대통령이 열흘밖에 아직 안 됐다는 것입니다. 교수님 혹시 대통령께서 이거 다른 얘기인데 체포 지시하셨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억울해하신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으세요? 지시를 좀 안 하셨다고 좀. 그러니까 어떤 억울하니 많이 감정 표시는 제가 옮겨질 수가 없고요. 대통령이 체자도 한 적이 없다고 내가 들었다고 하는 거는 그저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심정일지는 언론에서 추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별 내용도 없는 얘기를 갖고 너무 많이 얘기했죠? 아닙니다. 이 좋은 발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래서 저도 대통령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기자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는 제 마음이 좀 작용을 했습니다. 기자분들은 딱 잘라서 출석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묻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이제 개점을 하면 지금 개점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변호인단 되면 거기서 확인하시더라도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이 사항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런 바탕 깔고 얘기를 좀 우리가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